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G80 RG3 모델 스포츠 모델이 나왔습니다. 간단하게만 둘러볼 겁니다. 오늘 간단하게. 자,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 디자인 같은 경우는 앞모습이야 뭐 여러분 GV70에서도 많이 보셨던 기존의 디자인 레이아웃을 많이 해치지 않는 선에서 살짝 스포티한 느낌을 가미한, 그런데 좀 과하지 않게 잘한 것 같아요. 이 전 모델 G80 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과한 느낌, 좀 과하다기보다도 좀 어우러지지 않는, 어떻게든 좀 스포츠 모델이라는 걸 강조를 해야 됐다 보니까 이렇게 좀 덕지덕지 뭔가 그러니까 외부에서 튜닝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좀 제대로 스포츠 모델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그런 앞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옆모습은 이거 제가 굉장히 GV70 때도 말씀드렸던 굉장히 싫어하는 환공포증을 유발할 것 같은 그런 휠이 여기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뭐 옆모습은 사이드 스컷이 의외로 아무런 변화가 없고요. 자, 뒤에 범퍼도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옆에 보면 구멍이 하나 더 났거든요. 지금 보시면 안에가 실제로 뚫려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안에 공간이 어디냐, 지금 여기 바로 배기잖아요. 네, 배기 머플러 있는 공간이 나오는데 이 안에 있는 공기들을 조금이라도 더 빼주는, 완벽하게 그냥 디자인적인 요소로 이렇게 구멍만 내는 건 아니고 실제로 안이 뚫려서 뭐 하부에서 들어오는 공기들이 저쪽으로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뭐 그런 기능적인 역할까지 하는 그런 범퍼로 바뀌었다, 뒷범퍼는. 자, 그런데 굉장히 의외인 건 뒷범퍼는 저렇게 아주 조그만 구멍이라도 더 내서 좀 냉각효율을 극대화해보겠다라는 그런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오히려 이 프론트 범퍼 같은 경우에는요 엄청나게 넓은 그릴이 있잖아요. 다 막혔다? 막혔다. 네. 뭐 이 가운데 쪽은 원래 뚫려 있었고, 여기도 지금 막혔고 다 막혔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실질적으로 성능을 어떻게 내주냐, 뭐 이런 것들은 차치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고성능 모델을 타고 있는데, 고성능 모델들 뭐 BMW 벤츠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이 프론트 범퍼의 양쪽 그릴 안쪽을 보면 정말 수없이 많은 뭐 오일 쿨러, 라지에이터 이런 것들이 빼곡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거를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고성능이라는 자부심, 그리고 뭔가 좀 심리적인 안정감, 이런 것들이 느껴짐과 동시에 실질적으로도 뭐 트랜스미션 오일의 온도를 좀 관리해 준다거나 엔진 오일 온도, 그리고 냉각수 온도, 이런 것들을 좀 관리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무튼 얘는 생긴 거는 굉장히 빵 뚫려 가지고 이 아래 굉장히 큰 라디에이터가 쫙 누워 가지고 들어가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 막혀 있다. 자, 그리고 나가서 오늘 제가 딱 두 가지 포인트만 시승을 하면서 한번 느껴볼까 하는데, 일단 NF 소나타 이후로 현대자동차의 두 번째 후륜 조향이 적용된 모델이죠. 그래서 여기서 뭐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보이시죠? 리어 서브 프레임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모터가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잠깐만요. 저게 모터고요. 그리고 모터가 이쪽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죠. 얘를 이렇게 밀어주면, 요거 여기 암 보이시죠?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얘를 이쪽으로 미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녀석을 밀어서 뒷바퀴 너클을 밀어서 바퀴 각도를 이렇게 꺾게 된다. 자, 아무튼 이 후륜 조향의 느낌을 한번 나가서 느껴볼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트랜스미션이 과연 스포츠 모델에 걸맞게 얼마나 좀 로직이 좀 스포티하게 바뀌었냐, 락업을 얼마나 시키냐,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밖에 나가서 간단하게 느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가기 전에 이 스포츠 모델 풀 레드, 풀 레드, 그런 촌스러운 레드는 아니고 살짝 채도가 좀 있는 버건디에 가까운 그런 레드, 이쁘다. 그리고 이거 예전에 저희 하체 리뷰하면서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현대차도 이제 G80 정도에 와서는 이 이중격벽을 좀 많이 신경을 쓰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댐퍼 마운트인데 전자식 댐퍼다 보니까 안쪽에 커넥터가 있죠. 댐퍼의 이 위쪽으로 커넥터가 꼽히는데, 이 커넥터 꼽히는 녀석을 이렇게 커버로 하나 막아주고, 이 커버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다
굉장히 좀 잘 써놨어요. 네. 잘 써놨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부분인데 이런 비닐은 좀 이제 제발 좀 그냥 떼어서 나오면 안 되나? 이게 사실 굉장히 좀 고열을 버티는 곳인데 왜 이걸 네, 요런 부분은 좀 아직 조금 네, 아쉬운 부분이 좀 보입니다. 이게 좀 아무튼 뭐 타보러 나가자. 자, 뒷바퀴가 잘 움직이나 볼까요? 네, 잘 움직입니다. 벌써부터 느껴지죠? 회전 반경. 자, 이 후륜 조향 시스템, 뭐 RWS, 리어 휠 스티어링이라고도 하고, RAS, 뭐 리어 엑셀 스티어링이라고도 하고, 뭐 사륜 조향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뭐 브랜드마다 부르는 명칭이 다 달라요. 그런데 현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후륜 조향 시스템이라고 지금 부르기로 뭐 마음을 먹은 것 같고, 자, 일단 후륜 조향 시스템이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겁니다. 야, 그래서 몇 도나 꺾이는데, 몇 도인데 몇 도? 이걸 가장 많이 이제 좀 궁금해 하실 텐데, 아우디 같은 애들이 이제 5도, 그리고 보통 5도라고 하면은 그게 약간 좀 스탠다드 정석, 네, 독일 차들의 후륜 조향 각도의 정석, 네, 이런 걸로 좀 알려져 있었는데, 이번에 벤츠 미친놈들이 S클래스를 만들면서 후륜 조향을 10도를 꺾어버렸죠. 네, 저속에서. 자, 그런데 뭐 S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뭐 10도 꺾이는 건 좀 논외로 하고요. 아우디가 보통 뭐 5도 꺾이는데, 그러면 이 G80은 몇 도 꺾이냐? 네, 안타깝게도 3.5도, 3.5도. 자, 그런데 뭐 몇 도 꺾이는 거를 다 또 떠나서 이게 또 이제 실제로 운전을 하면서 운전자한테 얼마나 큰 피드백을 주느냐, 네, 이게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자, 회전 반경 한번 볼까요? 네, 역시나. 자, 한 번 더. 자, 한 가지 확실한 건 당연한 얘기지만, 네, 일반 노멀 G80 모델에 비해서 회전 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줄어든 느낌이 든다. 그리고 이렇게 회전 반경이 줄어든다라는 거는 비단 유턴할 때만 베네핏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 G80도 지금 휠베이스가 상당히 긴 차량이거든요. 이렇게 휠베이스가 긴 차량이 아무리 앞바퀴에 조향 타각이 많이 들어가준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주차장이 좁아 터진 나라에서는요, 이 휠베이스가 긴 차량들은 주차장을 골목골목 다니는데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다가 어떤 또 장점이 있냐, 네, 이런 그냥 건물 진입로, 이렇게 한 번, 두 번 꺾어가지고 기역자로, 연속 기역자로 꺾여가지고 들어오는 이런 골목에서도 확실히 핸들 타각을 좀 덜 줘도 된다는 장점이 있고, 또 네, 이런 주차장 들어갈 때 있죠. 네, 이때도 마찬가지로 뒷바퀴가 60km 이하에서는 역상, 앞바퀴와 역상으로 계속해서 꺾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좁은 골목길을 이런 긴 휠베이스를 가진 차량으로 내려갈 때 뒷바퀴가 같이 꺾여서 돌아주니까, 네, 아무래도 운전이 더 편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네, 주차할 때 주차할 수 있는 칸 자체가 아무리 넓어도, 네, 건너편에 차량 타각을 딱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안 나오는 데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거를 반복하면서 차량을 집어넣게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뒷바퀴가 함께 꺾여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리고 다시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아무래도 조금 더 일상생활에 운전이 편안해지는, 네,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겠다. 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네, 이제 시속 60km 이하 뒷바퀴가 앞바퀴와 역상으로 꺾일 때 이야기고요. 이제 60km 이상으로 속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3.5도를 다 꺾지는 않지만, 네, 앞바퀴와 동일한 방향으로 꺾어줍니다. 이렇게 60km 이상 넘어간 상태에서 들어간다. 타각을 준다. 이 차선 변경을 할 때 앞바퀴가 가고 뒤에 몸뚱아리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뒤에가 조금은 더 적극적으로 내가 가려는 방향으로 함께 미끄러져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무빙을 만들어준다라는 거. 자, 그런데 문제가 이게 BMW가 이 후륜 조향을 처음 도입했을 때 굉장히 많은 BMW 차주분들이 저거 싫다고 했었어요. 왜냐? 여기서 느껴지는 그 이질감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대가 아무리 NF 소나타에 한번 만들고 그 만들었던 적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거는 뭐 그냥 이제 이 모델에서 다시 이제 새로 시작한다라고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BMW의 초창기 때를 생각하면 그런 이질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제일 그게 궁금했어요. 네, 그래서 한번 좀 차를 흔들어 보면
네, 지금 60km 이상의 속도에서 차를 흔들 때 BMW 초창기 모델들이 보여줬던 그런 좀 뒤가 계속 이상하게 롤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을 주면서 막 멀미를 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은 일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60km 이하에서 핸들 타각을 줬을 때, 네, 60km 이하에서 타각을 줬을 때에도 일반 모델에 비해서 뒤가 아무래도 좀 이렇게 뱀처럼, 옛날에 저희 S클래스 영상 보여드렸죠. S클래스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느낌을 주는 건 아니지만 얘도 살짝은 60km 이하에서 뱀처럼 뒤가 살짝 같이 흐르는, 네, 그런 느낌을 좀 만들어 주기는 하는데, 이 느낌이 지금 BMW의 초창기 그 후륜주행 애들처럼 이질감이 느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런데 지금 고속 영역에서 이렇게 옆차선으로 급차선 변경을 할 때 지금 그런 느낌들은 사실 최근 BMW 차량들에 들어가 있는 RWS들, 이제 많이 좀 진보된 RWS들의 느낌과 비교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이렇게 지금 뭐 스포티한 주행, 소위 말해서 이런 칼질을 할 때 뭐 굉장히 좀 드라마틱한 느낌을 만들어 준다거나, 네, 그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분명히 뒷바퀴가 한번 같이 꺾여주는 느낌이 나기는 하지만, 네, 그 느낌이 결과적으로는 BMW처럼 옆차선 변경을 하러 딱 들어갈 때, 딱 치고 들어갔을 때 진짜 정말 정교하고 날카롭게 스케이트 타는 것처럼 미끄러지듯이 싹 차가 부드럽게 들어가는 느낌이 나줘야 되는데,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라는 거. 사실 스포티한 드라이빙에 걸맞는데 그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뭐 요즘 벤츠도 그렇고 뭐 BM도 그렇고, 네, 워낙에 후륜주행 시스템들, 아우디도 마찬가지예요. 워낙에 후륜주행 시스템들이 이제 많이 좀 진보를 했다 보니까 그런 느낌을 계속 받다가 지금 이 녀석을 타면은 뭐 그런 것까지 바라는 거는 뭐 무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지금 이런 스포티한 주행에서 큰 서포트를 못 해준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옵션이 잘못 들어온 게 아닌가. 아니, 오히려 이거는 G80 일반 모델의 옵션으로 넣을 수 있게 해주면 저는 되게 잘 팔릴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스포츠 모델에 굳이 이거를 넣어야 되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코너 들어올 때 확실히 편해요, 확실히. 네, 그리고 이제 이 변속감도 좀 느껴봐야 될 텐데, 자, 일단 컴포트 모드입니다. 컴포트 모드. 자, 일단 컴포트 모드에서는 일반 노멀 G80 모델과 비교했을 때 G80 일반 모델의 그런 변속 속도, 그리고 변속감, 그리고 고RPM에서의 리스폰스, 그리고 변속 속도에 따른 변속 충격, 네,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다 좀 동일하다고 느껴지는데, 네, 기어 B도 동일한 것 같고. 자,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고 다시 한번 테스트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다운 시프트 다운. 네, 변속에 있어서 노멀 G80과 다른 게 없는 것 같다. 네, 적어도 제가 느끼기에는 네, 다른 게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사실 이 파워트레인의 느낌이 지금 동일하다는 거거든요. 네, 엔진은 어차피 뭐 스펙도 똑같아요. 네,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노멀 G80에 비해서 스포츠 모드에 놨을 때, 감쇄력이 올라갔을 때 조금 더 스포티한, 조금 더 하드한 승차감을 만들어주는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일반 G80에 비해서 그 감쇄력 조절의 폭 자체가 훨씬 더 넓어진 느낌은 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멀 모드에서 G80보다 딱히 뭐 불편한 느낌도 안 들고, 네, 그러니까 단지 감쇄력의 조절의 폭이 더 넓어졌다, 조금 더 하드한 열 까지 커버할 수 있는, 네, 전자식 댐핑 컨트롤 서스펜션이 들어갔다 라는 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 사실 파워트레인 너무 차이를 모르겠다 나는. 출력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그 BMW도 그렇거든요. 사실 그 모델에 따라서 미션의 로직이 다르고, 그로 인해서 변속 때 락업 해주는 그 강도 자체가 달라져요. 같은 5시리즈라도 520i 같은 데 들어가는 미션하고 550i, M550i 같은 막 출력이 2배 3배 차이가 나는 막 그런 차량들의 같은 미션을 쓰면서도 그렇게 다른 변속 느낌을 만들어주고, 그거 하나 때문에 운전이 재밌어지기도 하는 건데, 그리고 마치 듀얼 클러치 미션을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변속 충격까지, 네, 변속 충격이 들어올 정도로, 그 정도로 빠른 변속 느낌을 만들어주는 건데, 얘는 똑같네?
이거 사실 뭐 그래요. 이런 무거운 세단을 가지고 스포츠 버전을 만든다. 네. 263 M5 우리가 많이 봐왔잖아요. 사실 걔네가 진짜 정말 대단한 거긴 한데, 물론 G80 앞으로 계속 이런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번 G80은 사실 딱 진짜 뭐 아반떼의 그런 N처럼 네, 그런 거를 기대하신다라고 하면 뭐 5 시리즈의 M5처럼 뭐 E 클래스의 263처럼 네, 그런 느낌을 기대하신다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사실 그 전작과 좀 비슷한 정도 수준의 아주 조금의 스포츠성이 좀 가미된 그런 모델 정도로만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정말 고출력 스포츠 세단을 산다라고 했을 때 이 급에서는 네, 아직까지는 사실 여기서 돈 조금 더 보태면은 M550i 8기통 걔 뭐 후륜주행 다 들어가 있고, 미션 ZF 8단 그냥 뭐 변속 속도 미치고 막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역시 G80은 전기차인가? 사실 얘가 G80 스포츠가 지금 출력이 엔진이 동일하잖아요. 노멀 모델하고. 그러면은 뭔가 트랜스미션이라도 이런 좀 로직이나 이런 락업 클러치의 개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더 재미있는 운전 느낌을 만들어 주지 않았을까. 최근에 뭐 아반떼 같은 차량 때문에 더 이제 기대감이 높아져서 그럴 수도 있는 거지만, 네, 아무튼 그런 기대를 좀 했는데 많이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의 마무리. 역시 G80은 전기차다 는 아니고, 네, G80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2.5 세타3 터보 엔진 있죠. 네, 그거 6천만원 딱 중반. 네, 이렇게 해가지고 사면은 진짜 정말 네, 독일차들이 함부로 비빌 수 없는 그런 가성비를 가지고 있는 차량이면은 틀림이 없다. 하지만 요 가격까지 올라와서 사는 거는 아직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RWS 같은 거를 다시 네, 그 NF 소나타 이후로 다시 시도를 하고 네, 이런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다라는 거에는 진짜 또 한번 박수를 보내볼 만하겠다. 네, 여기까지.